제가 지금 장구를 맺는데요. 저희 전남 무형문화재 17호인 저희 김동원 선생님, 예능 보유자 김동원 선생님의 설장구를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려고 장구를 했습니다. 앞부분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6년 4월에 저희 우도농악 담양부존에 충청지부가 창립을 했습니다. 벌써 1년하고도 거의 반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때 생각을 다시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긴 해요. 그때 충청도가 천안이 특히나 이제 웃다리 음악의 권이었고 우도농악이라는 것 자체는 전라도에서 하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충청지부, 우도농악의 충청지부를 갖는다는 게 되게 주위분들한테는 좀 모험이었고, 주위분들이 보시기에 모험이었고, 또 우려도 많이 해주셨고, 또 낯설고 생소한 그런 작업이었었는데, 그때는 창립을 했을 때는 제가 이쪽에서 제가 신나고 제가 재밌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음악을 주위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그냥 충청지부 깃발을 꽂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가 하는 일 확장시키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웃다리권에서 우도농악을 한다는 게 정말 외로운 일이었고, 그래서 주위 분들이 걱정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훌륭한 저희 선생님 전남 무형문화재 17호 설장구 예능 보유자이신 김동원 선생님이 현존에 계시는 설장구의 명인으로 손꼽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또 이쪽 충청 지역에서 선생님의 음악을 알리고 또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게 외롭지만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안에서 터를 잡기는 했지만 또 음악의 본고장이, 우도농악의 본고장이 또 전라도이기 때문에 매주 또 선생님을 뵙기도 하고 또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지방을 다녀요. 그래서 반은, 주중에 반은 천안에서 지내고 반은 또 지역에 가서 또 음악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물론 힘들고 하지만 또 속으로 살찌우는 일이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충청지부의 회원들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신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하고 이제 올해나 이제 내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내년 봄쯤이면 봄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 충청지부가 펼치는 큰 판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의기투합을 한 상태이고 아직 뭐 구체적인 시작은 못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모임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충청지부가 2달에 한 번꼴로 전체 회원들의 연습 일정을 갖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선생님의 우도 설장구 작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8월 달이면 담양에서 학예 캠프가 있어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 때는 담양 우도 판꽃을 또 학습을 해서 또 다녀온 이후로는 판꽃 모임을 또 가지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캠프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선생님이 인정해주는 이수자들이 보는 시험이 있어요. 이수자 시험이 있는데 그 이수자는 선생님의 어떤 우도 용학과 설장구를 다 학습을 제대로 해서 그런 뛰어난 기량으로 사회에 나가서 제자 양성과 그 다음에 또 보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시험이 이수자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을 지금 충청지구에서는 저만 이수자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1년이 넘는 과정 안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또 2분이 이렇게 또 물망에 올라서 이수자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작업들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결집을 해서 내년 공연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 충청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선생님 보자 하고 뒤에서 열심히 도우면서 우도농학을 발전시키고 또 더불어서 충청지부에서도 우도농학을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중앙으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저의 뭐 개인적인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저희 충청지부 회원들이 많이 다녀가시기도 하지만 저희 충청지부가 처음에 창립을 할 때 우도농학만을 하려고 만들어진 모임은 아니고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음악과 춤, 또 더불어서 소리, 또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다른 부분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광범위한 목표까지 가지고 설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그 지역마다 사람의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 지역의 문화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음식이 있고 또 그 문화가 만들어내는 음악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에 있는 웃다리 중심의 그런 음악과 또 전라도의 음악은 분명히 색깔이 달라요. 충청권의 웃다리 음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절도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규칙적인 어떤 리듬을 가지고 음악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뭔가 음악이 향유가 된다면 전라도 음악은 아래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음식도 푸짐하고 굉장히 음식도 다양하고 음식 문화가 발전해 있는 것처럼 음악도 여유가 있고 이렇게 좀 넉살도 좋고 푸지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정서가 한의 정서가 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면의 소리라고 한다면 계면이라는 거는 뭐 슬프고 이런 한이 많이 묻어져 있고 그 농현도 깊고 이러한 것이 또 소리의 특징으로 갖고 있다면 또 이쪽이 갖고 있는 소리의 특징은 좀 밝고 경쾌하고 뭐 활발하고 이러한 그런 좀 성격의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음악 안에서 제가 또 저와 더불어 전라도권의 음악이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 이런 음악들이 또 섞이면 또 같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는 더욱더 다양하고 조금 더 멋진 지금까지 그런 없었던 그런 부류의 판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판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악이 이제 영역이 되게 분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제가 이수연 가무악연구소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을 했을 때는 걱정도 좀 많이 됐어요. 이게 가무악이 결코 별개가 아니고 또 제가 지향하는 바가 가무악의 어떤 총체고, 그런데 제가 가무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감히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닌데 그 이름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 저에 대한 계획과 어떤 맹세, 다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사물놀이도 해봤고 또 큰 선생님들하고 농악판에서 어릴 때 많이 또 놀아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소리가 좋아서 또 학교를 판소리로 전공을 해서 들어가기도 했고, 또 지금은 또 광주의 큰 선생님 밑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고, 이런 제가 이게 성장해왔던 과정이 가무하고 별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소리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서 멋들어지는 어떤 춤 사이 하나가 표출이 됐을 때 멋진 발림으로 승화가 돼서 그 이면에 맞는 소리하고 하나가 돼서 관객들한테 보여줬을 때 더욱더 감동을 주고 그 감정을 깊이 전달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가무하고는 절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정말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할 것이고,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 자신 있게 뭐 내놓을 수 있는 건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근데 소리도 하고 있고 뭐 악기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춤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언젠가는 또 멋진 판으로 여러분한테 또 이수연의 가무악을 요만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또 그 뒤에는 또 이만큼 발전해서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날이 올 겁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충청지부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비전까지 뭐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부를 갖기 전에는 학교 외부 수업을 많이 나갔죠. 그럴 때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꼈던 그 경험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습도 놀이와 이렇게 병행을 했을 때 학습의 효과도 극대화가 되고, 또 선생님과의 유대관계가 있었을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칫 기존 성인의 세대에서는 학습을 학습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의 그런 교감이 없이 그게 분명히 전달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나는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주입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뭔가를 전달을 해야지, 이거는 지도자의 생각이지 아이들하고는 코드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눈을 맞춰주고 뭐 더우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했을 때 던져주는 것들을 아이들이 금방 흡수를 하고 그걸 다 재미로 받아들이고 선생님 보는 그 재미로 또 수업을 오고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 뭐 이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때 내가 뭐 이걸 시작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피아노가 좋아서 갔는데 선생님이 그건 아니야 잘못돼서 하고 손가락을 탁 때렸는데 그 충격과 상처로 피아노를 그만뒀다든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때 아이들의 교육은 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충청지부가 목천초등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가끔 제가 특강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들어가요. 단기 특강으로. 그러면 단기긴 하지만 이제 저도 하다 보면 타악이라는 게 소리가 원체 악기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를 전달할 때는 악기 소리보다 더 크게 전달을 해야 할 땐 가끔 원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몸이 힘드니까 같이 막 짜증 섞인 말이 나가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목도 아프고, 또 아이들이 뭔가 항상 재밌게 즐겁게 하다가 제가 언성이 높아졌을 때는 아이들이 긴장하는 그런 눈빛들을 제가 순간순간 딱 읽으면 또 내가 이렇게 약간 내 기분이 앞섰구나, 내 감정이 앞섰구나, 이런 후회를 조금씩 하긴 하는데, 아이들의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봤을 때
막 달라들어서 선생님 하고 일단 와서 아이들하고 그런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면 수업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고 학교를 딱 갔는데 아이들이 반기지 않는 선생님이다. 그럼 분명히 그 수업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나한테 탁 얘기고 뭐 왜 인제 오셨어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행복하죠.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